9.9, 10 찍으면 나오죠. 15.9, 15.9. 이런 식으로 부품을 이렇게 분리할 때 베이스트 이렇게 쭉 뿌려주시고 금방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붙이고 살짝 떨어내면 다 떨어졌죠. 네, 안녕하세요. ID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수리는 아니고요. 일단 물량이 아직까지 좀 밀려 있는데 저번에 그 인두기 저한테 협찬해 주신 그 누비콤에서 이번에는 요 LCR 매트랑 그 다음에 열풍기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요 LCR 매트는 하나를 협찬해 주셨어요. 협찬해 주셨고 요 열풍기는 이제 한번 사용해 보라고 제 쪽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열풍기는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쓰는 거랑 저는 하프 제품을 쓰는데 거의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격대도 비슷하고 일단 열풍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하니까 같이 보내주셨고요. 얘는 이제 저한테 협찬해 주셨어요. 포터블 LCR 메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스마트 트위죠?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LCR 메타가 뭐냐면 기판에 이런 기판들의 소자들들 있죠. 표면에 실장된 소자들들 보면 이제 뭐 콘덴사도 있고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고 막 다이오드도 있고 막 이제 ICU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 보면 L은 코일이고요, C는 콘덴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이제 쉽게 테스트할 수 있게끔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실장된 상태에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뭐 좀 한계가 많죠. 한계가 많고 부품을 추출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 용량 측정하는 방법 제가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뭐 제가 이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우선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열어서 촬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풍기는 일단은 잘 쓰고 테스트하고 나서 포장을 본 상태로 해서 보내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받은 거는 좀 오래됐는데 지금 일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한 20일 정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LCM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열어서 잠깐 테스트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속도가 확실히 저렴한 것보다는 그 중국산 저렴이들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메뉴얼이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한 기능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도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해놓고 테스트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제품 설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부품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건 사실 안 맞습니다. 이제 고사양의 이제 LCR 배터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수리기 때문에 굳이 그 용량을 100%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정상화도 하는지 쇼트인지 아닌지 기능이 정상인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성 있게 쓰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제품을 개발하는데 부품을 이걸로 테스트해서 실장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뭐 제품 설계하고 이런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수리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집게 말고도 있는데 이런 조금 더 고급 스펙 핸드요 이런 게 있으면, 스마트 유저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이제 부품 분리할 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일단은 전원을 끄고요. 이렇게는 전원 껐죠. 이거는 좀 이따가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요. 충전 잭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충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C타입이었으면 좋은데 일단 케이블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 충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충전 중에는 안 됩니다. 작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충전하기 귀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써야 될 때는 충전기를 꼽아 놓고 이걸 가동이 돼야 되는데, 충전기를 꽂게 되면 이제 충전 회로가 작동되면서 이 기능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조금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쓰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피기판들 열풍기 하고 사용하면서 부품 띄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우선 얘는 잠깐 제가 충전을 충전이 몇 프로인지 볼게요. 충전은 저번에 제가 시켜놨기 때문에 100% 되어 있네요. 얘는 이따가 테스트 해보면 되고요. 자, 열풍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열풍기 노즐이거든요. 멋있게 생겼네요. 사이버틱하게. 이게 노즐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 있는데 제가 쓰는 하코 제품은 하코 제품 노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품 노즐입니다. 하코. 제가 쓰는 열풍기. 이거는 이제 이 모델이
HCT 910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모델인데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즐 있죠? 이런 중국산 이런 이제 볼트로 조이는 노즐 이런 것도 꼽을 수 있게 변환할 수 있는 아답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없더라도 이거 벌려서 꼽으면 상관없거든요, 본체에. 근데 이제 빠지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준 것 같아요. 걸 수 있게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아마 일반 우리 열풍기 노즐 여기에 이렇게 호환이 될 겁니다. 잘 빠지고 잘 들어가죠. 이제 일반 보통 열풍기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모델들이 대부분 착탈실이 편하게끔 이렇게 자기 제조사만의 노하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노즐은 이렇게 지금 하나를 보내주셨고요. 이 노즐도 규격에 따라서 이게 뭐 불꽃 이게 바람 소출량에 따라서 많습니다. 이 노즐이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칩셋들은 이건 사실 뭐 이걸로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꺾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작은 것도 있고 어중간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거, 막 이게 뭐 스마트폰을 수리한다라고 하면 노즐이 뭐 작아야 되겠죠. 너무 크거나 하면 안 되겠고 보통 한 이 정도 선, 이 정도 선으로 하면 되고 큰 칩을 드러내야 된다면 아예 노즐을 빼고 이걸로 바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 대신 이제 바람 양과 이제 온도는 적당하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노즐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 주시진 않았네요. 시리즈별로 다 주셨으면 좋은데 현미경 밑에서 작업하려면 끝에 있는 노즐이 좋습니다. 작업하기에 현미경이 이제 렌즈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두 개를 주셨는데 이거는 뭐 안 써도 되겠죠. 이건 저한테 있는 거니까 일반 PC 상부용입니다. 그 대신 이제 이 굵기하고 이제 전류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품으로, 이게 정품 같죠? 정품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테스트하고 포장만 잘해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포장만 잘해서 다시 원 상태로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이거 파워고. 자, 매뉴얼하고 이런 거는 다시 넣어두도록 하고요. 파워는 아마 이게 뭐 정품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걸 쓸게요. 이걸 쓰고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아마 거치대인 것 같습니다. 거치대는 보통 이제 이 열풍기, 이 옆면, 측면 쪽으로 붙이면 되겠죠. 노즐이 이렇게 되죠. 저번에 어떤 분들이 뭐 300도, 400도 열이 이렇게 이 호수를 타고 오면 이게 녹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열풍기는 이 본체 이제 이 호수가 있잖아요. 이 호수는 그냥 에어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본체에서 바람을 흡입기 위해서 에어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보내주는 이제 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이제 여기 신호선, 센서선 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류선하고 이런 게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히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볼트를 풀면 안에 히터 부분이 있거든요. 이 히터가 이제 세팅된 값으로 이제 달궈지면 여기서 이제 풍량 조절을 하게 되면 바람이 이제 세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뭐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이제 펌프죠, 펌프. 바람을 불어주고 여기에 히터가 달궈져서 세팅된 값이 토출되는 거죠. 우리 드라이기에 보면 뒤에 프로펠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열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이게 이격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프로펠러의 칼을 본체에서 하고요. 이건 호수 바람을 쑥 이렇게, 이게 차원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실내 온도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서 열을 히터가 밝게 달궈지면 이제 세팅된 값으로 달궈지면 이제 여기에 토출량 이제 온도가 이제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은 아마 스타트와 스톱을 하는 거고 같죠? 그 영상에 잠깐 보니까 여기 뭐 온도 뭐 이런 게 여기 LED가 켜지던데 제가 기능을 보면서 테스트하면 될 것 같고, 얘도 클립 있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잠그는 거죠. 이렇게 잠궈지죠? 안 빠지죠? 심플하게 되어 있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람 토출량 아날로그 게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안에는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M 2 이렇게 선택, 1과 뭐 0과 1 사이에는 선택할 수가 없고요. 딱딱딱 디지털 게이지죠. 이렇게 딱딱딱 꺾이게 되어 있어요. 1단, 2단, 3단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날로그는 아니에요.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스위치는 뭐 껐다 켰다 하는 거, 작동하고 말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누르면 작동하고,
정 케이블이고 뒤에는 퓨즈. 이 바닥에는 모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무게감은 좀 있네요. 좀 있고. 이런 중국에서 싸게 파는 노즐들 있죠? 이런 것도 아마 호환은 될 거예요. 들어가지죠. 다 들어가지. 뭐, 이렇게, 이게 턱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넣고, 이제 고정만 얘를 체결해주면 이렇게 저렴한 것도 쓸 수 있고, 대수 쓰면 정품이 좋겠죠. 정품이 이제 뭐, 성분 자체가 재질이 다르니까. 자, 이제 이 열풍기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제가 설명한 게 의미가 없을 텐데, 우리 이런 이제 표면에 실장되어 있는 부품들 있죠? 이렇게 작은 것들. 이런 거를 한 개 뗄 때는 사실 인두기가 훨씬 빠릅니다. 그 대신 이제 작업 공간이 안 나오거나, 주변에 쏟아주지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경우. 그럼 인두기가 이제 촉을 아무리 너무 작은 걸 넣게 되면 작업하기 힘들고요. 열량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큰 팁을 넣게 되면 답이 없겠죠. 이게 부품이 이렇게 조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노즐 열풍기를 가지고 열어줘서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량의 작업할 때 인두기로 하나하나의 작은 소자도 다 뗐다 붙이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열풍기로 특정 열을 가해서 이렇게 떼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열풍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열풍기는 말 그대로 이제 열을 분사해주는 이제 그런 장비인데, 이게 산업용도 있고, 우리 이제 이렇게 전자기기 수리하는 업종들에서 많이 쓰죠. HCT910 모델이 있네요. 뒤에 뭐 상세 모델이 있긴 한데,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치대를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꼽히겠죠, 이렇게 꼽히니까, 보통 이제 본체 옆에 이렇게 꼽히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 홀이 양쪽 다 있거든요. 양쪽에 각도를 약간 조절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꽉 체결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거든요. 꽉 잡아주긴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노즐은 잠깐 여기 실리콘 위에 얹어서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레디가 나오고요. 얘는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네요. 온도가 600도까지. 최고 600도입니다. 온도 최고 600도고, 아마 83% 이게 바람 같은데 이거는 가동시키는 것 같고요. 이게 볼륨 게이지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하게 되어 있네요. 선택. 이게 100%면 토출량이겠죠. 토출량은 작업을 하시면서 기판의 주변에 이제 뭐 다른 열에 약한 플라스틱들이 많거나 열에 약한 소자들이 많으면 바람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온도를 조금 높여서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얘를 집중적으로 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하면 되고, 일단은 보통 저는 400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히트의 온도입니다. 히트의 온도, 안에 히트의 온도. 토출되는 온도는 좀 다릅니다, 또. 그래서 그걸 온도 게이지로 잘 테스트를 해서 자기 환경에 맞게끔 PCB 기판에 무연납이 잘 녹는 온도까지 그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일단 450도 정도 맞춰놔 볼게요. 이걸 누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될 겁니다. 여기서 눌러볼게요. 돌아가죠. 그러고 열이 뜨겁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안쪽에 빨갛게 달궈지는 거 보이시나요? 빨갛게 달궈지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빨갛게 고온으로 올라가서 이게 가동되는 온도 대비해서 기판에 갖다 두면 기판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적당하게 온도를 잘해서 토출량 대비해서 온도를 맞춰주는 제품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바람 세기는 여기 지금 100%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바람이 100%면 열량이 그만큼 손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에 히터가 굉장히 빨갛게 달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히터가 알아서 세팅한 온도 값 대비해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량은 제가 봤을 때 바람 조정하고 이런 편에서는 제가 쓰는 하코 제품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코는 완전 디지털로 해서 5개 단계밖에는 선택을 못 하거든요. 얘는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네요. 좋네요. 굉장히 약하게 붙고 최저 20%입니다. 20%. 100% 하면 안에 이제 모터가 프로펠러가 굉장히 세게 돌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바람량도 상당히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작동될 때는 빨간불 꺼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란불이 나오고 쿨링이라고 돼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바로 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히터를 최대한 식히고 나면 자동으로 이게 이제 대기 모드 빠지겠죠. 그러고 났을 때 쿨링 이 문구가 꺼지고 났을 때 레디라고 떴을 때 전원을 꺼주셔야 됩니다. 열풍기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또는 이제 뭐 다른 모델들은 전원을 꺼도 안 꺼집니다. 안 꺼지고 쿨링이 다 끝나고 나면 꺼지거든요. 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 얘는 바로 꺼지네요. 요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요거 꺼도 다른 모델들은 쿨링이 다 되고 나서 전원이 오프 되는데 그 기능은 지금 빠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단순하게 그냥 열풍기에 대한 역할만 잘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옮겨서 이제 부품이 잘 중요한 거는 이거 뭐 기능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한 온도 대비 잘 올라가고 부품이 잘 추출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일단은 열풍기는 핵심이니까 잘 옮겨서 제가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수리 다이로 왔습니다. 이 다이가 좁아서 이게 테스트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등을 조금 끌게요.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레디가 돼 있죠. 일단 400도, 450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호출량은 일단 한 50%? 자, 이거는 그 기판 두께와 또 환경 주변 온도 뭐 이런 이제 기판 예열 온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파손 안 되고 잘 추출될 수 있는 온도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직접 이제 사용하시면서 맞추시는 게 맞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내부 설정이 있어요. 내부 설정에 보면 자, 이게 안에 보니까 한글은 없습니다. 이게 뭐 보면 이제 뭐 랭귀지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한글은 지원 안 되고요. 뭐 기본 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기능은 매뉴얼 보고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매뉴얼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큰 기능은 없습니다. 뭐 옵셋 설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리할 때는 특별한 기능 필요 없고요. 뭐 쿨링 타임 뭐 80초 쿨링을 얼만큼 할 거냐 120초에서 30초 근데 조금 이제 쿨링을 좀 오래 해주는 게 좋겠죠. 나머지 뭐 패스워드 설정하고 뭐 이런 이제 뭐 부가적인 옵션들이 있긴 한데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초기 화면에서 온도와 풍량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특정 온도를 세팅해 놓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거기서 바꾸는 기능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기기를 다루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안에 매뉴얼 들어가서 몇 번 만져보면 알게 돼 있고요. 굳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게 하코 FR810B 모델이거든요. 자석 센서가 있어서 거치대에 탁 올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쿨링 시스템에 들어가지는데 이 제품 그 기능은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런 센서를 추가로 펌웨어로 가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능이 일단 없습니다. 그 기능은 없고 일단은 열고요. 저는 노즐을 보내주신 노즐 이걸로 해서 부품을 추출한 다음에 스마트 트위즈로 측정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일단 여기 있는 이제 기판에 보면 대부분 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죠. 뭐 안 돼 있는 기판들은 요즘 많은데 보면 이제 뭐 C라고 되어 있죠. 콘덴서입니다. 표면 실장은 MLCC SMD 콘덴서죠. 이런 건 뭐 방음짜리 저항이고 이거 다 저항이죠. 이런 부품들 뭐 인두기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를 이제 일괄적으로 여러 개 이제 떼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 자, 이 콘덴서를 떼기 전에요. 실장된 상태로 제가 스마트 트위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마트 트위즈는 그냥 기본 키시면 오토로 세팅하면 되거든요. 예, 오토셋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토셋이죠. 오토셋 해서 클릭해 주시면 이것도 뭐 매뉴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토로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촬영하기가 조금 힘든데 자 LCD가 그렇게 이제 뭐 밝게는 표현되지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입니다. 655.46 UF는 마이크로페럿이거든요. 이렇게 표시되죠. 이걸 추출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열풍기는 지금 450도 세팅해놨죠. 네, 이거 누르면 가동됩니다. 이거 눌러도 가동이 되고 여기 눌러도 가동이 돼요. 이번에 이걸로 눌러볼게요. 네, 돌아가죠. 네, 바람이 좀 센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세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눌러서 누르면 가동 중에도 온도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바람을 조금 낮춰서 30으로 세팅했어요. 너무 세면 페이스타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30도 좀 센 것 같아요. 그럼 최저 20이에요. 20에 넣고 이제 이 기판이 예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판 예열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열풍기가 처음이니까
일단 25 정도 해놓고요. 주변에 열을 조금 줘서 이번에 예열을 좀 하고요. 도출량은 한 30 올려볼게요. 기판이 예열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납땜도 마찬가지고 무연솔더 기판은 예열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판이 한 90도, 100도 정도는 달궈져 있어야 작업할 때 편할 겁니다. 자, 녹죠. 다시 에어를 45 토출 온도 센서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370도, 380도. 네, 이 노즐과 이 거리에서 지금 여기 기판의 표면 온도는 토출량이 지금 400도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손이 두 개고 온도 게이지는 저 옆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400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400도라면 당연히 금방 떨어져야 되는데 기판이 좀 오래되거나 납이 좀 오래되면 무연납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연솔더를 살짝 붙여서 떼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열풍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기판이 지금 예열이 잘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자, 이게 떨어지죠. 떨어졌죠? 여기 넣고 여러 가지로 한번 떼볼게요. 저항도 여기 이제 주변에 열이 충분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잘 떨어지죠. 그리고 기판에서 스마트 퓨즈로 테스트할 때는 소자를 떼고요. 이렇게 떼서 한쪽 다리만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 개를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떼놓으신 상태에서 측정하시면 돼요. 안 붙여놓으면 이제 스마트 퓨즈 같은 거 찍을 때 이렇게 부품이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여기는 다 같은 부품이기 때문에 두 개만 떼놓고요. 자, 이런 인덕터 있죠? 코일은 사실 열풍기로 떼는 것보다는 안에 코일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인두기로 다리를 살짝 들어서 떼주는 게 더 좋은데 그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노즐이 좀 더 큰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좀 작은 노즐을 주셔서 보이죠? 저희가 인덕터도 열을 가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L이라고 적혀져 있죠. L. 자, 이렇게 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모리 같은 종류 있죠. 메모리는 띄실 때 여기 콘덴서들이 열에 좀 약하거든요. 이런 콘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열 이격 이렇게 시켜주시고 열 이격 시켜주시고 떼는데 얘는 이 노즐로는 떼기가 힘듭니다. 이 노즐로는 떼기가 힘들고요. 제가 껐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요거를 노즐을 빼겠습니다. 이거 뭐 인두기 촉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데 얘로 자꾸 돌려볼게요. 지금 열이 올라 있어서 이게 아마 잘 안 빠질 텐데 지금은 안 빠집니다. 왜냐면 이제 열이 오르면 이 철성분들은 팽창하기 때문에 꽉 물고 있어요. 쿨링이 충분히 되고 나서 노즐을 교체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열이 다 식었어요. 식으면 막 그냥 빠질 겁니다. 빠지죠. 뭐 빼고요. 이제 이 상태로 메모리를 제거를 해 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부품용 기판이라서 뭐 이렇게 하부 히터를 지금 제대로 가동 안 하고 이제 열만 줘서 이렇게 떼내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하부 히터에 열을 한 150도에서 200도 가까이 기판에 열을 주셔야 되고요. 100도 정도는 주셔야 되고 상부 노즐의 온도를 좀 낮춰서 최대한 이제 부품의 열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 번 뭐 폐부품을 가지고 폐보드를 가지고 부품 뗐다 붙이다 하다 보면 그거는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온도는 그대로 450도 주고요. 이게 토출량을 한 40으로만 세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 버튼으로 켜 보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작동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떼실 때도 이렇게 페이스트는 충분히 이렇게 뿌려주시고 열을 주변에 열량을 충분히 주면서 이 메모리 추출하는 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너무 바람이 세버리면 페이스트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토출량은 적당히 알아서 현장에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뭐 열풍기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것만 제가 조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면 온도는 노즐이 없으니까 굉장히 주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270도, 300도 풍량을 조금 줄여놨기 때문에 300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면
무연 납이 녹는 온도는 충분히 되니까 예문을 살짝 흔들어 볼게요. 네, 살짝 쳤을 때 볼랍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 움직인 상태에서 드러내게 되면 패턴들이 유실이 돼 버려요. 파손돼 버리기 때문에. 자, 이러면 지금 잘 안 떨어지죠? 그러면 온도는 그대로 놔놓고요. 풍량만 조금 더 세게 해볼게요. 한 47 정도? 자, 이제 잘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기판에 맞게끔 적당하게 세팅을 하셔서 하면 돼요. 살짝 움직였을 때 드러내면 패드는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다 떨어졌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 메모리도 열화 손상이 많은 거 봐서 최고에 사용됐던 그래픽 카드입니다. 여기 주변에 보이는 저항류들 있죠? 저항도 몇 개를 떼볼게요. 까만 건 대부분 저항이거든요. 이 노즐이 크면 주변에 열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자 드러낼 때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저항도 몇 개 떼내볼게요. 그리고 이런 콘덴서도 작은 거 이렇게 띄고요. 잘 떨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풍기는 활용하시면 많은 소자들 작업할 때 조금 편합니다. 다시 끄겠습니다. 그 노즐 요 거리에는 제가 작업 따위가 좀 그래서 일단 노즐은 옆쪽으로 조금 옮겨두고요. 자, 실장된 거 찍어볼게요. 자, 710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떨어진 거 한쪽 다리를 드러났죠. 9.9, 10 조금 흔들리는데 9.9, 10 UF로 나오죠. 콘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장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값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모든 기판에서는 소자료를 정확히 테스트할 때는 추출을 하셔야 돼요. 좀 떼내고요. 지금 화면을 좀 제대로 촬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각도가 이런 너무 멀어 보이고 잘 안 맞죠. 이건 인덕터죠. 코일 화면이 잘 안 나오네. 일단 여기서 찍어 보겠습니다. 촬영하기가 참 2.0276 UH 나오죠. 헨리 값이거든요. 코일은 뭐 공차 값이 있을 텐데 코일 측정도 됩니다. 코일 측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탄탈 콘덴서 여기 값이 표기되어 있죠. 470 마이크로페럿 나와야 될 겁니다. 페이스트가 묻어 있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측정할 때. 497 찍기가 좀 힘든데 지금 촬영 중에 하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495 마이크로페럿 UF죠. 그러니까 저항 이거 있죠. 저항 굉장히 작은 거 저항 도망가 버려. 이게 스마트 트위즈가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도 이거 집어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자, 이것도 접점이 안 좋아서 지금 잘 측정 안 되죠. 날아가 버렸어. 이게 촬영하면서 제가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 화면을 딱 보고 여기서 정확하게 딱 집어야 되는데 또 날아가 버리네요. 자, 조금 큰 거. 이 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아까 한쪽 다리를 들어놓고 하는 게 맞아요. 한쪽 다리를 들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찝는 순간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마지막에 측정됐던 게 40.45옴 정도로 나온 것 같네요. 요건 다른 건데 40옴, 42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저항, 이건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콘덴서, 작은 콘덴서입니다. 요거 보이죠? 작은 거. 이것도 날아가 버립니다. 좀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페이스트가 많이 묻어 있으면 접점이 안 좋아서 제대로 촬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 마이크로페럿. 작은 거는 나노페렛이 많긴 한데 9.25 마이크로페럿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콘덴서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다리를 집어서. 한쪽은 카메라라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268, 266, 268, 뭐, 이 정도 나오죠. 260.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게 270이니까 270짜리거든요. 근사치하게 측정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LCR은 뭐 대부분 코일이고, 저항이고, 콘덴사고, 이렇게 뭐 다이오드 측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게 측정하는 거고, 사실 얘를 가지고 부품에서 테스트하기에는 뭐 간단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조금 어렵고요.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품을 이렇게 많이 추출해 놓잖아요. 추출해 놓으면 여기서 이제 값을 이렇게 바로 집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찍고 분리해 놓고 용량 값을 비슷하게, 이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이런 이제 콘덴사들 값이 얼마인지 분리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15.9, 15.9. 이런 식으로 부품을 이렇게 분리할 때, 추출한 부품을 용량 대비 뭐 저항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할 때 스마트 트위즈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LCR 매트를 이렇게 탁 집으면 이렇게
근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그라서 이렇게 이제 하는 집게도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집게도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부품 붙이는 거는 똑같이 열풍기로 하셔도 됩니다. 열풍기로 하셔도 되고 인두기로 하셔도 되는데, 많은 제품을 실장하려면 아무래도 열풍기가 훨씬 빠르겠죠. 다량의 작업을 하려면. 여기 아까 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 부품들 있잖아요. 얘들을 다시 재실장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뭐 재실장해야 되죠. 그러면 블러스트를 뿌려놓고 열풍기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이런 이제 열에 약한 이런 스티커율 이런 거는 이렇게 떼놓으시는 게 좋아요. 인두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그러고 나면 온도로 한번 볼게요. 바닥에. 이건 제가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열풍기가 아니라서 일일이 찍어보고 해야 돼요. 300도, 지금 뒷판의 온도는 여기 온도가 300도, 310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뭐 학부 제품이나 얘나 거의 뭐 동급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라 좋아요. 이제 나비 살 녹는 시점이거든요. 320도까지 지금 뒷판이 올라왔으니까 부품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 볼게요. 잡았죠? 이렇게 미셔도 되고 들어서 놓으셔도 되고, 다른 부품을 실장할 때도 칩을 들고, 이건 원래 게 아니네요. 인두기보다 작업이 빠르고 이쁘게 실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칩셋류들 있죠. 칩셋류들도 베이스트 이렇게 쭉 뿌려주시고, 금방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붙이고, 떨어지고 붙이고. 근데 붙을 때는 이렇게 이쁘게 안 붙잖아요. 그러면 떼고 나서는 베이스트를 한번 찍어주고요. 실장하면 이제 이쁘게 붙죠. 떼고 붙이고 이렇게 다 됩니다. 자, 조금 더 빨리 떼고 싶으시면 이제 풍량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풍량을 조금 더 올리면, 그래서 풍량을 52 정도 올리면 수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나비 벌써 녹기 시작하고요. 다 이렇게 열을 가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부품들을 이렇게 실장할 수 있고 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열풍기는 쓰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오늘은 누비콤에서 제공해주는 메칼 공식 대리 중입니다. 누비콤에서 HCT910 열풍기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뭐 열풍기는 조금만 인지도 있는 거 사시면 다 뭐 기능은 다 거기서 거일 텐데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도 단순하고, 실제 뭐 다른 잡기능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풍량 잘 나와주고 풍량 조정이 이제 충분하고. 근데 풍량 조정은 확실히 제가 쓰는 FR810보다는 훨씬 나아요. 낮은 공기, 그러니까 지금 바람 세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열량은 뭐 제가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금액이 그렇게 싼 제품은 아닙니다. 싼 제품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퀄리티 있게 기판 소자들 열 데미지 안 주고 이렇게 하려면 열풍기는 하나 사실 때 조금, 저도 열풍기 중국 거 샀다가 다시 폐기하고 조금 이제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 스펙으로 다 샀는데, 인두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금 준비하실 때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적당한 거, 그래도 어느 정도 급 되는 거를 사시면 작업할 때 좀 원활히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은 뭐 수리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납땜 하는데 조금 필요한 이런 거 공구들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